557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선택, 다윈이 제시한 생물진화 원리 맞죠?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아무래도 자연선택이 되겠지. 환경과 무관한 형질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환경과 무관한 형질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뭐 아인슈타인이 뭐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같은데 마치 주사위 놀이 같은 거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기억니은. 답 4번. 형질들 중에 환경과 무관한 형질이 무작위로 선택된다. 이거는 무슨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환경과 생물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환경에 더 적응하기 쉬운 변이를 가진 개체가 선택되면서 진화를 한다. 이게 다윈 아저씨의 생물진화 원리인 거죠. 559번. 생물이 너무 문제가 쉬워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두 섬에서 일어난 핀치 A와 핀치 B의 진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핀치 조상 집단을 보니까 지금 부리가 구부러진 거, 삐죽, 조그만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 하지만 핀치 A 집단에서는 길쭉하게 지금 진화를 했고, 핀치 B는 엄청나게 부리가 크게 진화를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핀치 조상 집단의 개체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았죠. 지금 얘 생긴 거 다르잖아, 그지? 형질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건 유전자가 차이 난다는 말이겠죠. 틀렸고요. A와 B의 진화 과정에서 모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개체에 대한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A는 길고 뾰족하지만 B는 길고 뾰족하지 않죠. 이건 틀렸죠. A, B 모두가 아니라 A에서만 이라고 할 수 있겠네. 디귿. 답은 디귿이겠지. 둘 다 틀렸으니까. A의 진화 과정에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의 생존율이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개체들에 비해 높았다. 말 그대로 자연선택을 말하는 거죠. 자연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 살아남아서 진화를 한 거다. 다음 문제. 그러면 조상형의 핀치가 A와 B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핀치의 모습으로 진화한 걸 나타낸 거래요. A는 길고 뾰족하지 않죠. 지금 다르게 왜 얘기했네. A는 크고 단단하게 생겼고 B는 길고 뾰족하게. 기억, 나무 틈 사이에 작은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는 환경에서 일어난 진화 과정은 아무래도 B겠죠. 나무 틈 사이라면 이렇게 길고 뾰족한 부리가 나무 틈을 더 파고들기 쉬우니까. B 과정에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는 이런 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자연 선택이 되었고, 이 자연 선택이 되었다는 거는 이런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수가 늘어났다는 거겠죠. 맞죠? 어떻게 수가 늘어나? 생식을 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개체가 늘어났다. A와 B 과정에서 모두 자연 선택이 일어났죠. 이쪽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지. 환경이 다르니까. 답은 4번. 562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숲에서 나무 줄기에 지의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무 줄기에 앉아있는 두 종류의 나방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숲에는 나방의 포식자, 나방 잡아먹는 애가 서식한대요. 그림 바탕으로 옳게 추론한 것만을. 자, 이 지의류란 거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져서 이제 살아가는 약간 공생관계에 있는 약간 집단 같은 거예요. 균과 조류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제 조류는 광합성 이런 걸 통해서 균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뭐 그런다고 해요. 여튼 지의류가 보니까 지금 흰색이야. 지의류가 있을 때는 이 흰색 바탕에 앉아있는 흰색 나방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검은색 나방은 금방 눈에 띄죠. 우리가 흰 A4 용지에 왜 검은색으로 글씨를 적겠어요? 눈에 잘 띄라고. 검은색 종이에 검은색으로 쓰면
잘 보여요? 아니면 흰색 종이 흰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이지. 자, 지유류가 없을 때는 흰색 나방이 오히려 더 눈에 잘 띄죠. 나무는 그렇게 밝은 색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기억. 나방의 몸 색깔은 나방의 생존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지. 왜 그러냐면 이 포식자가 무슨 우리 컴퓨터 게임 할 때처럼 목표를 포착했다 해가지고 막 그 나방에 있는 거를 탁탁탁 포착해서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눈에 먼저 띄는 거를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띄니까 얘가 먼저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나방의 몸 색깔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나방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 걸 알 수 있죠. 니은 나무줄기에 지류가 있을 때 흰색 바탕일 때는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되지 않죠. 자연 선택이라기보다는 포식자한테 선택되는 거지. 디귿 나무줄기에서 지류가 사라지면 이 숲에서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지류가 없어졌을 때는 흰색 나방이 눈에 훨씬 잘 띄니까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다 풀어버립시다. 그냥 뺏지 말고. 568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사람, 앵무, 유럽 정원달팽이, 이름이 이쁘네. 유럽 정원달팽이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래요. 사람마다 피부색의 차이가 있고요. 앵무새는 깃털색의 차이가 있고요.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 색깔, 나선 방향의 차이가 있대. 이거는 다 같은 종 안에서 개체들 간의 형질 차이를 말한 거니까 변이네요. 변이 예이다. 생물의 진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생물의 진화를 오히려 촉진하겠죠. 진화라는 거는 변이가 일어나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자연 선택되어서 이게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게 진화니까요. 그죠?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유전되는 형질의 차이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형질의 차이. 기억 디귿 4번. 569번 풀어봅시다. 표는 변의 두 가지 원인 가와 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돌연변의 유상생 중 하나이다. 저기 푼 문제랑 비슷하네. 553번 문제랑 비슷하네요. 바로 풀어봅시다. 혈액형이 A형인 어머니와 B형인 아버지 사이에서 갑자기 O형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돌연변이다. 이건 아니죠. 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AO의 유전자를 가진 어머니와 BO 유전자를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O형이 나왔다는 거는 이 애는 OO 유전자를 가진 거겠죠. 그죠? 이거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말한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A, B를 이렇게 받았으면 A, B 형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여기서 O를 받았으면 A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B, 여기서 O를 받았으면 B형도 나올 수 있고, 이런 AO 혈액형, BO 혈액형 가진 개체들 사이에 이런 자식을 낳으면 모든 종류의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자연스럽게 바로 돌연변이겠죠. 항생제 내성 없는 세균들 사이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갑자기 출현했다 라는 건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지. 세균은 유상생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건데, 갑자기 내가 복제했는데 내가 다른 거야. 그럼 돌연변이지. 그죠? 나는 내성이 없는데 나를 복제하고 보니까 내성이 생긴 놈이 나온 거야. 자, 가에 의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맞는 내용이죠. AO라는, 나는 AO고 내 배우자는 BO야. 근데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O가 나온 거야. 새로운 유전자 맞죠? 니은 가에 의해 자손은 부모와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질 수 있다. 잠깐만. 선생님이 하나 실수를 했네. 설명할 때 지금 뇌정지가 왔었네. 자, 가에 의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은 저기 반성하길 바래요.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AO 유전자를 가진 친구래 저기 어머니와 BO 유전자를 가진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O가 나온 거면 새로운 유전자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요거, 여기 중에서 요거 이렇게 유전자가 전달이 된 거죠. 새로운 유전자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요거는 새로운 이건 형질이지 내가 유전자로 잘못 설명을 했네요. 이건 형질이야, 형질. 발현되는 형질이지 이거 유전자는 아니죠. 요게 유전자죠, 유전자. 이 유전자를 전달받은 거지 갑자기 오가 어디서 뿅 생긴 건 아니죠. 미안해요. 기억 틀린 거. 니은 봅시다. 가에 의해 자손은 부모와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질 수 있다. 맞죠? 유전자 조합이 다르잖아. AO, BO, OO. 나는 유전 물질과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틀렸죠? 나에 의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유전자가 이제 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갑자기 뿅 생겼으면 이 세균이 자기를 복제하면서 증식하면서 DNA를 그 자기 복제한 친구한테 전달할 거 아니야. 유전 물질 DNA를 말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생명의 생존은 유전 물질과 항상 상관이 있죠. 답은 2번. 그래서 문제를 좀 풀고 끊어야 되는데 내내 회로에 정지가 왔었네요. 570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한 섬에서 일어난 핀체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과정이 좀 여러 개네. 처음에 이 조상 집단에서 여러 가지 부리 모양, 이런 여러 가지 형질로 분화가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고, C 보니까 한 가지 모양이긴 한데 지금 모양이 다 다르죠. 이런 과정이 있네요. A 과정에서 부리 모양의 변이가 증가했다. 변이가 증가했다란 말은 형질의 차이가 증가했다. 맞죠? 한 가지 이런 모양에서 형질의 차이가 있죠. 형질 차이가 있는 환경으로, 환경이래 저기 모습으로 바뀌었지. B 과정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았죠. 이런 약간 구부러지고 뾰족한 모양이 살아남았다. C 과정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에 유리한 부리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이게 저기 내나 자연 선택 그리고 진화를 말하는 거겠죠. 답은 5번. 또 내정지가 올 때쯤 마지막 문제네요. 571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여러 생물에서 관찰되는 특징,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래요. 남극에 사는 펭귄은 몸에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다. 왜 그럴까요? 추우니까 그렇겠죠. 낙타는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30일 동안? 사람은 한 3, 4일 물 없으면 죽지. 하지만 낙타는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막에 물이 풍부해요? 부족하니까. 사막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많이 마셨어야 되는 형질을 가진 낙타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탈락이 된 거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계속 견딜 수 있던 낙타들이 자연 선택이 되어서 그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다윈 아저씨의 자연 선택설이죠. 치타는 단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몸 구조를 가진다. 그래야 먹이를 쉽게 차지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빨라야 먹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나 같은 경우는 환경과 생물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는 뭐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초점으로 보면 다른 생물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다는 모두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사례이다. 그죠? 가는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된 특징이다. 오히려 다겠지. 가 같은 경우는 몸에 두꺼운 지방층을 두른다고 북극곰한테 남극이면 딱히 펭귄의 포식자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남해과 포획을 한다 치면
몸에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다고 뭐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추우니까.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지방층을 두른 거겠죠. 그래서 생물과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죠. 디귿. 나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선택이 일어나 갖게 된 특징이다. 맞죠? 기억, 디귿. 답 4번. 얼른 뇌정지 오기 전에 얼른 꺼야겠다. 다음 16단어 문제풀이에서 봅시다.